2025년 예산심사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2주 남았습니다. 지난주까지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와 경제 및 비경제 부처 부별 심사를 완료하고 오늘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를 가동해서 예산안 정액 및 감액 심사를 포함한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들어갑니다. 이에 오늘 예산 소위에 앞서 구자근 예결위 간사님과 함께 민생을 키우고 미래를 키우며 약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국민의힘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고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구자근 간사님께서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부족한 부분은 채워넣고 민생과 미래 그리고 약자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하여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에 일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22대 국회의 첫 예산안 심사는 재정 역할이 민생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국가 경제 활성화를 한층 강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렛대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하여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급박하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인 마약, 딥페이크, 사기 사건을 비롯한 각종 수사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인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원과 특정 업무 경비 506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32억 원과 특정 업무 경비 6,481억 원도 전액 삭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비리를 적발하여 국가의 자정 능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 원, 특정 업무 경비 45억 원도 법사위 예비심사에서 야당 단독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무도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겠다는 고도의 전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오직 민생 중심, 미래 중심, 약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조정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 안대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둘째,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육견업계 지원금을 정치적 예산으로 호도하는 등 프레임 더 씌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 삭감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지자체와 협의한 대통령 민생 토론회 논의 사업에 대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놓고 정작 국회 심의에서 꼼수 정액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넷째, 중앙광역기초단체로 이어지는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민주당이 힘자랑을 위해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제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하거나 부족한 소외계층, 사각지대 지원 예산을 적극 발굴하여 국회에서 정액 반영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의힘은 7개 분야 주요 민생 예산 34개를 마련하여 내년도 예산안 정액에 나서겠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구자근 예결위 간사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예, 구자근 예결위 간사입니다.
우리 정책위원장께서 주신 내용의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과 재도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들의 정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와 연계한 중소기업 판매 대전을 개최하고 특별 구매 환급 행사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판로를 실질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명절 기간 동안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하여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소상공인의 재도전 지원을 위한 청년 폐업자 전용 취업 지원 트랙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넷째,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청년 멘토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중도 포기 은퇴 선수가 국제심판 및 지도자 등의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을 신설하겠습니다. 큰 카테고리 둘째입니다. 첨단 기술 경쟁 우위 선점을 통한 미래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AI 반도체 인프라 확충 등 미래 먹거리인 AI 분야 투자 지원을 국회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안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첨단 산업 소부장 분야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스타트업들이 데스밸리를 넘어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자금, 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큰 셋째,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강화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출산 후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재택근무를 선택할 경우 재택과 원격 유형 근무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여 경력 단절을 예방하겠습니다. 둘째로 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승합차 등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을 추가 경감하겠습니다. 중고교생 대상 개인 맞춤형 방과 후 나만의 AI 학습 교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사교육비의 획기적 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큰 넷째, 안전과 직결되고 전국적 집행이 가능한 노후 인프라 수선 등을 통해 지역 건설 경기 활성을 뒷받침하고 지방 재정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후 SOC 시설과 교량, 하수 관로에 대한 개보수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로 지하차도 침수 예방 진입 차단 시설 설치와 보행자 가드레일 보강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국민 생명 보호를 한창 강화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부담을 고려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채를 장기 저리로 인수하는 예산을 보강하겠습니다. 큰 다섯째입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또 투자 리딩방, 피싱 등 악성 사기, 마약, 사이버 도박 등 4대 민생 침해 범죄 척결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4대 민생 침해 범죄인 딥페이크, 마약, 투자 리딩방, 사이버 도박 소탕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 안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의 수사와 재판 전 과정을 도와주는 상근 진술 조력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 제한을 추진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위험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노후 경비 함정 성능 개량을 통해 불법 외국 어선 단속을 강화하여 우리 수자원과 어민 소득을 보호할 예산을 정액하겠습니다. 큰 6번째입니다. 국민 건강 정진을 위해 필수 의료 체계 관련 예산을 추진하고 시청각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 어르신 등 약자 대상 지원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립대 의대와 함께 사립대 의대의 지역 필수 의료 관련 인력 및 시설 확충 지원을 신설하겠습니다. 지방 필수 의료 연계 체계화를 위해 대학병원 및 대학병원과의 협업형 지방 필수 의료 체계를 수립하는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들의 점자 교육 및 점자를 활용한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고 체험 여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활동 및 언어 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하기 위한 AI 기반 활동 보조 로봇 연구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 실명 예방을 위한 개안 수술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큰 7제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을 2배 인상하고 보훈 대상자들의 의료 접근성 제고와 진료 편의를 위해 보훈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군관사 시설의 붙박이장과 에어컨 등의 빌트인 설치 예산을 신설하고 군 장병 급식비를 인상하겠습니다. 군 초급 간부의 봉급 인상, 추가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소령 직책급을 신설하겠습니다. 유족연금을 순직 당시의 계급이 아닌 사후 진급 추서된 계급에 맞춰 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및 예산 반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및 경찰관 수당 체계를 개선하여 사기와 긍지를 진작시키겠습니다. 이외에도 산업 현장의 버려지는 온배수를 활용하여 지역 복지시설 등의 난방 에너지 공급을 위한 시범 사업 추진, 일회용품 대체를 위한 다회용기 보급 사업 확대, 친환경 버스 구매 보조 확대,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비임금 노동자의 공제 설치 지원, 하위직 공무원 봉급 추가 인상, AI 기술 등을 활용한 멧돼지 등 유해 동물로부터 농작물 지키기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도 정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일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 활동을 통해 세부적인 내년 예산안의 심사가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의 성과 없는 총량의 연년에 하는 재정정책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한정된 예산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며 약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검경감사원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경비 그 내가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참고하시고 오늘 국민의힘의 예산심사 방향에 대해서는 밝혔습니다만은 금년도 그 야당과 예산 협의를 완료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변수들이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1월 25일 날 이재명 대표의 위정교사 선고 공판이 있고 또 민주당은 예산안 자동부의에 대해서 그 폐지하는 그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정 시한의 12월 2일까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해서 야당과 조정안을 만들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내의 여러 가지 예산 안 협의 조정 기류가 녹록치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21대 국회 때 그 예산안이 폐기되어 있던 무분별한 그
예산 남용 또 재정 과다 편성 그런 리스크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22대 국회에서도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는 그런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예,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통해 예산 그 자살 예방. 육견 그거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것은 우선은 뭐죠? 예, 지금 이제 이게 개식용 관련해서는 뭐 말씀 주셨고 또 우리 OECD 중에 자살률 실질적으로는 뭐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마음통해 예산이라고 전 정부 시절 청년 자살 예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어져 와서 자살 예방을 좀 줄이자는 취지에서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관심 예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삭감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용산 어린이공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산이라는 이름 하나 붙였던 이유로 이게 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정부 이렇게 해서 거기를 공원화하고 국민들 품에 이 서울의 수도 서울의 중심이 허파 역할을 하겠다고 충분히 말씀하시고 그런 기조로 계속 이어져 왔던 것들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시도하는 것처럼 해서 충분하게 그렇게 고려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구자근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산 어린이 공원 조성 사업은 그 시작한 지가 아마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20년이 된 장기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무슨 뭐 윤석열 정부의 무슨 사업이다 이렇게 특정화해서 비난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제 발표한 이 설명 안에도 구체적인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거는 정부와 교감은 갖고 있지만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심사 방향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혹시 말씀하실 게 있나요?